안녕하세요. 이지물리학의 김종태입니다. 자, 오늘은 3단원인 운동량과 충격량인데요. 자, 이 단원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물리 원 전체 파트에서 가장 쉬운 단원이라고 생각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쉽다고 얕보다가 실수하시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그 전까지는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우리가 공부하는 단원이었다면, 이번에 이 단원은 이 물체가 충돌했을 때 또는 충돌시킨 다음에 운동하는 어떠한 이 충돌과 관련된 물체의 물리량들을 찾아보는 그런 단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까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가장 기본 개념이 4가지. 그래서 이번 단원은 요 4가지만 알면은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4가지를 먼저 잠깐 소개하자면, 자, 운동량을 우리가 P라고 했을 때, 운동량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V라는 속도로 움직여서 꽝 충돌했을 시에 운동의 효과를 나타내죠.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충돌시킨 효과가 더 크겠죠. 자, 두 번째, 충격량 임팩트, 우리가 I라고 표시하고요. 마찬가지 충격량은 힘의 효과, 어떠한 물체에다가 힘을 이렇게 줘서 이 물체가 이 힘에 의해서 어떠한 운동의 효과가 크게 날까, 그 물리량을 나타내는데, 마찬가지 힘을 세게 줄수록, 그 다음에 힘을 주는 시간이 길수록. 그래서 여러분들 야구를 생각했을 때 번트를 대면은 힘을 대는 시간이 짧지만 홈런을 칠 때 풀스윙을 하면은 공에 주는 힘을 접촉 시간이 쭉 길어지면서 그만큼 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운동량 MVP, 충격량 FT 아일랜드. 선생님은 이렇게 외우면은 좀 쉽게 외워지더라고요. 자, 두 번째가 중요한데, 자,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나? 자, 관계는 F는 여러분들 MA 델타 T가 되고, 다시 A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 되면은 결국 T가 사라지면서 M 델타 V, M 델타 V, 바로 델타 P가 되겠죠.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내용이에요. 자, 왜 많이 쓰이냐면은 우리가 운동량을 물었는데 충격량을 대신해서 운동량을 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충격량을 물었는데 운동량을 구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충격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평균 충격력 또는 충격력이라고 하는데, 자, 얘는 새로운 공식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 충격량의 공식에서 F를 앞에다가 놓고 문제를 풀면은 식을 정리하자면 델타 T분의 I 이렇게 하면서 어떠한 일정한 충격량일 때 이 충격력을 구하라 그래서 이 시간과 이 힘을 받는 시간에 서로 반비례한다는 그런 관계를 묻는 문제가 여러분들 자주 나올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이 단원에서 저번에 우리 7차 교육과정 이전에는 빠졌던 운동량 보존 법칙이 나오죠. 운동량 보존 법칙.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더하기 곱하기만 잘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질량이 M, 속도가 V1, V2. 그래서 충돌 전 A의 운동량 더하기 B의 운동량, 즉 충돌 전의 전체 운동량의 합과, 얘네가 둘이 꽝 충돌한 다음에 얘네의 속도를 V1 다시 V2 다시라고 했을 때 충돌 후에 얘네들의 운동량의 합이 같다. 요게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즉 충돌 전 각각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각각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 그래서 이번 단어는 요 4가지 기본 개념만 알면은 여러분들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3-1번부터 이 4가지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 좀 쉬운 문제들을 이번 시간에 푸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3-1번입니다. 자, 3-1번 현재 2kg의 물체에 힘 F를 줬더니 현재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러한 운동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자, 2초일 때 물체의 운동량. 자, 운동량 구하는 시 우리 앞에서 했죠, 잠깐.
자, mvp. 자, 현재 질량이 2니까 속도는 우리가 2초일 때 속도 10이라고 주어졌네요. 그러면은 운동량이 20이라는 거 우리가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0에서 1초 동안 물체가 받는 충격력. 자, 충격력 I는 FT 아일랜드인데, 자, 우리가 델타 T는 0에서 1초니까 1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현재 F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이 식으로는 충격량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로 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즉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래서 질량은 2가 되겠고, 현재 0에서 1초 동안 속도의 변화량이 10이니까 충격량 마찬가지 우리가 20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니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0에서 1초 동안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 자, 힘의 크기를 물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구할 수도 있고, 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현재 충격량이 20이라는 걸 찾았고, 자, 델타 T가 1이라는 걸 우리가 찾았으니까 0에서 1초니까, 그렇다면 F가 우리가 20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F는 MA에서, 자, 현재 질량이 2kg이고 그래프의 기울기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죠. 그래서 현재 지금 기울기 가속도가 1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10을 넣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동 제2법칙을 이용해서도 F를 구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F의 크기는 2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이상 3-1번이었습니다. 자, 3-2번 문제입니다. 자, 3-2번 문제 운동량 충격량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나온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중요한 식 바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묻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벽과 충돌 전후 야구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자, 여러분들 운동량은 P는 MV에서 이 V가 속력이 아니라 속도예요, 속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속력과 속도의 차이 알죠? 즉, 이 V도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 운동량 역시 마찬가지 속도와 마찬가지인 벡터량, 즉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 물리에서 방향을 표시할 때 어떻게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찬가지 운동량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타내줘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 꼭 이번 단원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충돌 전, 벽하고 충돌 전에 이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했을 때 운동량은 MV가 되고, 충돌 후에 얘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0.5 MV라고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0.5 MV 빼기 처음 운동량 해주면은 마이너스 1.5 MV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실까요?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 역시 공이 이렇게 와서 벽에 이렇게 충돌하면은 이 공은 왼쪽으로 현재 충격을 받고 있죠.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왼쪽으로 마이너스 1.5 MV만큼 충격량을 받고 있다는 얘기고, 반대로 이 벽은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같은 크기만큼의 충격량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이 이렇게 와서 쾅 부딪히면은 공은 이쪽으로 마이너스 1.5 MV만큼 충격량을 받고, 벽은 이쪽으로 왼쪽으로 1.5 MV만큼 충격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공과 야구공이 서로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1.5 MV로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표현이 되겠고, 자, 디귿 벽과 충돌 전후 야구공의 운동에너지 변화량. 자, 우리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 다 배웠죠?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 뭐죠? 2분의 1 mv 제곱. 그러면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자, 운동에너지는 V가 제곱이니까 방향이 필요 없는 벡터량이 아니라 스칼라량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운동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빼기 나중 운동에너지 2분의 1 m 나중 속도가 0.5니까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2분의 1 v의 제곱. 이렇게 한다면은 8분의 3 mv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 8분의 3 mv 제곱이라는 거 알 수 있으실까요?
자,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으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량의 크기 벡터량으로 반드시 계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꼭 체크해서 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자, 이상 3-2번 문제였습니다. 자, 3-3번 문제입니다. 자, 3-3번 문제 역시 3-2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즉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현재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게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자,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반대로 A가 B로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그랬죠. 아까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나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나 같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려면은 F 곱하기 델타 T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자, 현재 A의 질량이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속도의 변화량을 우리가 알 수 있네요.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우리 보자면은 현재 충돌 전에 A의 속도가 이렇게 3이었고 m/s, 그 다음에 충돌 후에 둘이 같이 이렇게 속도가 1m/s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프에서 주고 있네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면은, 자, 현재 속도의 변화량은 질량을 모르는 상태니까 m이라고 두고 속도가 3에서 A가 1이 됐네요. 그렇다면 속도의 변화량이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인데 크기라고 했으니까 그냥 2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질량만 구하면은 우리가 IA, 즉 A의 충격량을 구할 수 있는. 자, 그 힌트가 우리가 이 충돌 전에 A의 운동 에너지가 18이라는 걸 현재 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mv의 제곱에서 요 값이 18이고 요때 A의 속력이 우리가 3이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3에 제곱하면 9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 A의 질량이 얼마 나오죠? A의 질량이 4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M 값이 4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내용이 이 A가 받은 충격량이니까 이 M 값에다 4를 집어넣으면은 결국 8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도 8,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도 8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푼 문제였습니다. 자, 이상 3-3번 문제였습니다. 자, 3-4번 문제입니다. 자, 3-4번 문제 역시 우리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이용할 문제인데, 이 문제는 살짝 좀 다른 점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충격량을 구했다면은 이번엔 반대로 충격량을 이용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형태로 문제를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현재 지금 1kg의 물체가 2m/s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이러한 힘을 줘서 물체가 어떠한 다른 형태의 속도로 운동을 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할 게 이 3초 동안에 현재 힘을 이렇게 줬을 때 이 물체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묻고 있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풀 거냐면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자, 질량은 1이 되겠고 현재 속도의 변화량이 나중 속도 v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I 값을 충격량인데 이 I 값을 우리가 문제에서 찾을 수 있죠. 어디 있죠? 선생님이 그래프 나오면 뭐 하라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자, 물리에서 그래프 나오면은 XY 해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나 면적을 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면적은 뭐가 될까요? 자, F 곱하기 델타 T, 즉 XY 곱하기가 바로 면적을 의미한다 그랬죠. 즉 충격량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면적이 충격량이 된다는 큰 힌트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 면적이 6이니까 충격량이 6이 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V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V 값은 얼마가 되나요? 8이 되겠네요. 그래서 V는 8.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걸 이용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같은 형태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상으로 3-4번이었습니다. 자, 3-5번 문제입니다. 자, 3-5번 문제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묻는 문제인데 운동량 보존 법칙은 충돌 전 상황의 전체 각각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각각의 운동량의 합이 서로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푸시면 여러분들 쉽게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그래서 현재 충돌 전 현재 A와 B를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그린 이유는 현재 그래프가 A의 속도를 지금 주고 있는데 시간 이치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도, 즉 A의 속도가 처음에는 마이너스 3이고 충돌 후에는 속도가 현재 1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A가 처음에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래서 충돌 전 A의 속력은 이렇게 마이너스 3이 되겠고 현재 B의 속력을 우리가 V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충돌 후에는 둘이서 붙어서 운동을 하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렸고 그때의 속력이 1이라는 걸 문제에서 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걸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이용하자면은 자, 충돌 전 A의 운동량 마이너스 3m이 되겠고 그 다음에 충돌 전 B의 운동량은 플러스 mv 이게 충돌 전 전체의 운동량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합이랑 충돌 후에 전체 운동량이니까 2m 곱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V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V를 구하면은 V는 아마 5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쉽죠,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만 꼭 명심하면 돼요. 충돌 전에 플러스 마이너스 속도의 방향을 잘 찾아서 충돌 전 각각의 운동량의 합이랑 충돌 후 각각의 운동량의 합이 같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푸시면서 그 중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찾아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5번이었습니다. 자, 3-6번입니다. 자, 3-6번은 자, 우리가 앞에서 그동안 다룬 내용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인데 자,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자, 현재 지금 A와 B가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지금 충돌 후에 현재 이렇게 된 상황인데 자, 보기 기억. A가 받은 충격량을 물었네요. 자, 충격량을 물었는데 우리가 직접 충격량을 못 구하면 뭘로 구한다 그랬죠? 그렇죠.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현재 A의 질량이 2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A의 속력이 현재 처음 속도가 3이었고 나중 속도가 1이니까 속도가 2만큼 즉 마이너스 2만큼 변했네요. 그렇다면은 A가 받은 충격량은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자,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4라고 하면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 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A가 마이너스 4만큼 충격량을 받으면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B도 4만큼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 충격량의 크기도 왜? F가 작용 반작용으로 크기가 같고 충돌 시간이 서로 쾅 부딪히는 동안 A가 받은 충돌 시간, B가 받은 충돌 시간이 같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A가 B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아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충격량이니까. 자, 마지막 디귿. 자, 디귿은 우리가 뭘로 구하면 되겠죠? 자, 지금 충돌 전, 충돌 후의 상황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되죠. 자, 그래서 충돌 전 A의 운동량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잘 따져서 U 더하기 충돌 전 B는 정지하고 있으니까 0이 되겠고 자, 충돌 후 A의 운동량은 2가 되겠고 충돌 후 B의 운동량은 4m이라고 할게요. B의 질량은 m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B의 질량은 우리가 1이라는 걸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 표현으로 정답은 4번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 그 다음에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어요. 자, 이상 3-6번이었습니다. 자, 3-8번 문제입니다. 자, 3-8번 문제는 자, 우리가 앞에서 선생님이 말씀드린 즉 F를 구하는 거예요. 평균 힘.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은
자, 이 그래프의 면적이 뭐죠? 그렇죠. 이 면적이 FT니까 충격량이 되겠네요. 그래서 현재 A와 B의 충격량을 주고 있는데, 자, 그래프의 면적이 A가 B의 2배라고 하니까 A의 충격량은 우리가 2i고 B의 충격량은 i라고 나타낼게요. 자, 그래서 현재 A의 충격량은 2i, 자, B의 충격량은 i라는 힌트를 이용해서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기억 AB가 등속도 운동하는 동안 운동량을 물었어요. 자, 그러면 등속도 하는 동안에 운동량을 물었다는 얘기는, 자, 이 물체의 운동을 잠깐 설명하자면은 현재 이 그래프대로 이렇게 힘을 받는 동안에는 속도가 이렇게 변화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힘이 없을 때는 계속해서 등속도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등속도 운동하는 동안의 운동량의 크기는 여기서 운동량의 변한 크기만큼 운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A의 질량 곱하기 A의 속도의 변화량이 되겠고, 그 다음에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B의 질량 곱하기 B의 속도의 변화량이 되겠죠. 자, 근데 현재 지금 둘 다 처음 속도가 0이니까 둘 다 속도의 변화량이 V예요. 둘 다 속도의 변화량이 V로 현재 같죠. 그렇다면은 충격량이 A가 2배가 되려면은 질량이 A가 B의 2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현재 기억 A가 B가 등속도하는 동안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A는 2mv, B는 mv로 현재 2배가 맞네요. 자, 그래서 기억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량. 질량은 A는 2m이고 B는 m이니까 현재 A가 B의 2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 평균 힘을 물었네요. 평균 힘. 자, 그래서 평균 힘 구하는 식 F는 델타 T분의 I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A의 평균 힘은 A의 힘을 받는 시간은 2t네요. 그래서 2t분의 2i가 되겠고, 그 다음에 B의 평균 힘은 전체 시간 3t분의 i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t분의 i, 얘는 3분의 1 t분의 i가 되면서 현재 A가 받은 평균 힘이 B가 받은 평균 힘의 3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 맞는 편으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나올 수 있는 개념들을 간단히 소개했고, 그 개념을 이용한 문제들을 우리가 몇 가지 풀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좀 비교적 간단하고 쉬운 문제들을 풀어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이 한 개념들을 복잡하게 사용한 좀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가 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강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